등차 수열의 합은 순서에 관한 이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n의 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고 1차항 개수는 첫항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20번째 항까지는 0 이상이었는데 처음으로 21번째 음수가 되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0번째였을 거고요. 여긴 순서죠. 그리고 21번째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대칭측의 가장 왼쪽이 10번째였을 거고 오른쪽 넘어가는 것이 11번째쯤 되는데 크기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여기까지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인데 그럼 공차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러나 플러스 항이 존재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등차수열 일반항은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일 겁니다. 즉, 첫 번째 항은 양수고, 그 다음에 공차는 음수인 전형적인 상황이죠. 항상 이 문제들은 첫 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르게끔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봐서 지금 그러면 10번째가 제일 큰지, 물론 11번째 제일 큰지, 물론 9번째는 첫 번째 제일 크진 않을 거예요. 얘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항에서 한번 분위기 파악하려고 하기 전에 이거를 좀 써놔야 됩니다. 활용을 좀 해줘야죠. 분석을 좀 해놔야 되니까. 자, 20번째 항이 0 이상이라는 것은 뭐 순서는 어차피 플러스일 테니까 첫 항의 2배에다가 항수 마이너스 1d 얘가 0 이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항의 2배는 마이너스 19 공차 이상, 그 다음에 요렇다. 이걸 좀 쓸 것이니까 체크하고 계속 진행하면요. 자, 그러면 얘의 의미는, 제 의미는 10번째 항이란 뜻이잖아요.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9d. 자, 그러면은 자, 뭐죠 이게? 이거 뭐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좀 해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9d를 줬으면 얘는 뭐 이상이 되는 거죠? 9d를 줬으면은 마이너스 0.5d. 근데 공차가 음수잖아요. 양수죠. 그래서 10번째 항이 9번째 항보다 크다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1번째 항까지 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11번째 항이 나올 것이고 얘는 첫 항 플러스 얘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음수죠. 음수란 얘기는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항이 제일 크구나. 그러면 좀 더 체크를 할게. 그러면은 이제 11번째에서 9번째 항을 빼볼까? 이거죠. 그러면은 그 11번째 항과 10번째 항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차탕 나올 테니까 2a라고 쓰면 되고요. 10d, 9d, 19d. 0 이상이 되네요.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그 다음에 9번째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얘를 M1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얘가 M2, 얘를 M3로 줬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차가 2라는 얘기는 아까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S10에서 S11을 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11이란 뜻이고 그게 지금 2라는 얘기는 11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는 뜻입니다. 수열 입장에서요. 등차 수열 입장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11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뭐 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11번째와 10번째가 되는 건데 그게 지금 1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데 아까 전에 11번째가 뭐랬죠? 마이너스 2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항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은 순서가 10번째에서 11번째로 갈 때 그러니까 11 빼기 10, 그
다음에 얘를 빼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리고 편한 걸로 10번째 항은 3이다. 이렇게 등차 수열은 항들을 연결하면 직선이니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A1을 구하면 여기 1 주면 되죠. 그 마이너스 9, 5, 9, 45죠. 그래서 답은 48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 문제들은 항상 이렇더라. 항상 첫 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르더라.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문제에서 20번째는 플러스 0 이상, 그 다음에 21번째는 0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모든 항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모든 항이 0이 아니니까 수열은 제일 큰 항은 단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합이 같은 경우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여기는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등호가 들어가진 않았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첫 항과 공차 간의 크기 관계를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스킬 부호 따지는 거 스킬 확인하시고 수열에서는 이제 일반 항들을 찾아야죠. 몇 번째 항이 얼마고 몇 번째 항이 얼마다라는 걸 찾게 되면 그 두 항을 통하여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다른 말로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할 수 있고 특정 순서에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 이 정보만 뽑아내면 몇 번째에 어떤 항이 있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고 AB 길이 주었고 그 다음에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되도록이라고 했죠. 그러면 밑변이 자연수니까 높이가 자연수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먼저 체크를 한 게 여기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중심이 있어가지고 저기 A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지름은 대칭축이니까 현을 수직이 등분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요. 세타 정보도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할까봐 미리 얘기하지만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가 된다.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은 5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높이의 범위가 있죠. 높이는 지금 여기가 2 루트 2니까 높이는 2 루트 2 더하기 3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넓이가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 높이는 얘가 1.4쯤 되니까 5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높이에 대응되는 애들을 한번 표시해 보면요. 높이가 1이네, 2이네, 3이네, 4이네, 5이네까지 가죠. 높이가 5이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P5, P6이라고 잡은 건데 자, 쓸게요. P5, P6이라고 잡은 건데 질문은 뭐였냐? A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또 A로부터 여기까지 거리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름의 대칭성에 의해서 굳이 AP 제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요렇게 잡자. 이렇게 잡고 여기 길이를 X, 여기 길이를 Y라고 잡고요. 그럼 이제 제가 그림으로 보면은 좀 대충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를 꼭 5를 지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세타로 잡겠다는 건데 그러면 연주각, 중심각 얘기에 의해서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2세타가 되고 그럼 여기는 세타가 되게 됩니다. 여기 세타가 되죠. 세타. 어쨌든 세타 하나만 잡자. 여기는 1이다. 자,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정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 y제곱, 2xy, 코사인 세타. 여기 있죠? 코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죠. 2분의 1의 xy 사인 세타를 하면 걔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2 곱하기 수직 높이가 얼마였죠? 수직 높이가 5였죠? 5. 따라서 xy의 곱은 6, 5,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y제곱이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4 더하기
여기가 30이죠. 30 곱하기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40 루트 2가 됩니다. 자, 질문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 뭐냐요? 그러면 이거는 x제곱 y제곱에다가 이 xy 곱이니까 얘가 4 더하기 40 루트 2 xy 60 그래서 64 더하기 40 루트 2가 됐다. 자, 요 기본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 대칭축이죠. 지름은 여기 길이가 2루트 2쯤 되고 3까지 가니까 높이는 최대 정수로 치면 5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을 5개를 그었고 이 5, 6번째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와 얘 대신에 대칭성으로 얘를 잡고 x, y로 잡은 다음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나머지 변을 구하는 코사인 법칙. 두 번째로 두 변과 끼인 각, 즉 두 변과 끼인 각은 나머지 변을 구하거나 면적을 구한다라는 대표적인 상황. 두 변과 끼인 각이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두 상황을 다 잘 좋은 예시로 들어줬어요. 그래서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